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인구 통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표가 보여주는 한국의 인구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은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인구와 호우 총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역사학자와 인구학자들은 이 숫자가 실제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1906년에 파악한 인구가 1904년에 비해 60%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임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권태한, 신용화 두 분은 조선왕조 집계 인구수에 2.5 전후의 숫자를 곱해 총 인구를 도출했고, 토니 미첼은 조선왕조가 인구 총수와 더불어 집계했던 호총에 7.95를 곱해 총 인구를 계산했습니다. 이들 축에는 18세기에는 인구가 증가했지만 19세기에는 인구가 정체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왕조의 호구 총수는 조세 징수를 위해 집계된 것으로 왕권의 강도나 정책에 따라 조사의 완전성이 달랐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파악한 호구 총수의 고정된 혹은 사실상 고정된 승수를 적용해 도출한 인구 축에는 실제의 인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명수 교수는 족보에 수록된 생물 기록을 근거로 출산력과 사망력 지표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 줄곧 인구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며 생산 요소 가격을 이용하여 18, 19세기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도 19세기가 인구 정체가 아니라 증가의 시기였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1925년 최초의 센서스가 실시되기 전 식민지 초기인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조선총독부 경찰 당국이 조사해서 통계연보에 발표한 현주 인구 통계가 있는데 인구학자들은 이 숫자도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과소평가의 정도는 과거로 갈수록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24년 이전의 식민지 초기 인구를 추계한 몇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한국의 경제성장 1910년에서 1945년은 경제성장, 구조변화, 소득분배의 제목에 차명수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차명수 교수는 이 논문에서 족보의 생물 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망력 하락 추이를 추계했습니다. 이 통계서에는 차명수 교수가 족보 후 생물 기록을 근거로 추계한 사망력 하락 추이를 적용해서 도출한 1910년, 1915년, 1920년의 인구를 수록했습니다. 다른 식민지 초기 인구 추계들은 1925년 이후의 변화 추세를 1924년 이전에 적용해서 도출한 것입니다. 박이택은 2008년에 대동문화연구회 식민지기 조선인 인구 추계 재검토 1910년에서 1940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매년의 사망자 수 통계를 이용하여 식민지 초기 인구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증은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24년 말의 인구는 1925년 말의 인구에서 1925년 동안 사망한 사람을 더한 후 1925년 말에 만 1세가 되지 않는 사람과 1925년 동안 순이입한 인구를 뺀 값입니다. 연령별 사망자 수와 연령별 사회적 이동에 대한 추계값만 있으면 1925년 연령별 인구로부터 역산하여 1910년의 인구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25년까지 조선인 사망자 수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망자를 상당히 누락한, 즉 사망자를 과소하게 집계한 것인데 이 과소 집계된 사망자 수를 그대로 이용하여 1910년의 인구를 역산하면 1910년의 인구의 하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과 1925년 사이에는
스페인 인플루엔자 때문에 막대한 사망자가 발생한 1918년과 1919년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소평가된 사망자 수를 이용한 1910년의 인구의 하한은 상당히 큰 값이었습니다. 식민지기 전기와 후기의 인구학적 추세가 같다고 가정한 추계들은 1910년대 후반 스페인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률 위기가 미친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추계치가 비현실적임을 보였습니다. 식민지기의 연도별 남녀 인구는 앞서 소개한 차명수 교수의 2006년 논문 경제성장, 구조변화, 소득분배의 5년 간격 추정치 및 센서스 인구 추계치 사이를 선형 보관으로 이은 것입니다. 비조선인 인구 중 1924년 이전의 값은 연말 상주 외국인 인구의 1.06을 곱해서 얻은 것인데 이 승수는 1925년 국세조사 집계 외국인 수와 같은 해 연말 상주 외국인 수 사이의 비율입니다. 1925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된 센서스를 통해 파악된 인구 추계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944년에서 1966년간의 센서스 결과는 1940년 이전과 1970년 이후의 센서스 결과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나마 1944년, 1949년의 센서스 결과는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통계청은 2015년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960년 이후 연항 인구를 연도별로 추계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림 2는 1911년 이후 오늘날까지 남한 지역에서 일어난 인구 증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식민지기 인구수를 현재의 남북한 지역으로 분리해서 추계한 인구수를 제시하였습니다. 남한의 인구는 1911년 1111만 명에서 2015년 5101만 명으로 지난 104년 동안 4.59배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911년에서 1944년 동안에는 1.18%, 1944년에서 1980년 동안에는 2.38%, 1980년에서 2015년 동안에는 0.84%여서 베이비 분기를 포함한 1944년에서 198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0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은 식민지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현재는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식민지기 그림 2의 성비를 보면 성비가 감소하였는데 해방 이후 성비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1971년을 정점으로 성비는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의 장기적인 변화를 인구 총수 추이 및 기간별 증가율, 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인구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